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시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께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1월 23일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받아야 할 돈이 안 들어왔거나 작년과 똑같은 금액만 찍혀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들어오는데 올해 1월 25일은 휴일이라 정부가 이틀 앞당겨 23일에 지급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바뀐 내용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 권리를 남에게 뺏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실제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세금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만 올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소득이 생겨 수년간 연금 잘 받으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탈락하는 억울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어르신들이 겪으실 수 있는 모든 억울한 상황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단 10원도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더 무서운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희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가장 큰 변화이자 수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속을 태웠던 연금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변화 하나로 어떤 분은 1년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받게 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3세 이영순 어르신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영순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함께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정말 속상한 일을 겪으셨어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3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다음 달 통장을 보니 생계급여가 3만 원 깎여서 들어온 겁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빼가는 셈이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똑같았던 거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정부가 어르신이 받은 기초연금 40만 원 전체를 어르신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이 늘었으니 당연히 생계급여는 깎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 중 약 30만 원은 못 본 척 눈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만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인천에 사시는 윤미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 어르신은 작년까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월 73만 원을 받으셨는데 올해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니 월 총수령액이 9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 달에 17만 원, 1년이면 무려 204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무서운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아셔야 할 6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정 기준액이 얼마 올랐다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전혀 문제 없었던 내 집, 내 통장이 올해는 내 연금을 끊어버리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보이는 재산인 집과 자동차입니다. 둘째는 숨어있는 재산인 통장과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속 재산인 자녀와의 돈거래 문제입니다. 먼저 내 집의 역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어르신이 깔고 앉아 계신 집을 월급 통장으로 봅니다.
3억짜리 집에 사시니 그 집에서 매달 이만큼의 소득이 나오는 걸로 치겠습니다라고 강제로 계산해 버리는 거죠.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 요즘 서울을 제외하고 집값은 떨어져서 난리인데 정부가 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시가격은 오른 곳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5천만 원만 올라도 한 달에 16만 원이 넘는 가짜 소득이 생겨서 작년에 턱걸이로 받던 연금이 올해는 끊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통장과 보험의 배신입니다. 나라에서 준 기초연금을 안 쓰고 아껴서 통장에 모아두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돈 때문에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딱 2천만 원까지만 없는 셈 쳐줘요.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 돈에서 연 4%의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1년 동안 연금 아껴서 500만 원 더 저축했다가 2천만 원을 넘기면 바로 탈락 요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복병은 보험 해지 환급금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들어놓은 암보험,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재산으로 봅니다. 이 해지 환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불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연금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고급 자동차의 함정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배기량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 하나만 봐요.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자녀가 효도 선물로 사준 전기차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이라도 보조금 받기 전 원래 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으면 그 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값을 100%월 소득으로 잡아버려 연금은 무조건 100% 탈락이에요. 한 달 기름값 10만 원 아끼려다가 매달 30만 원 넘게 나오는 연금을 통째로 날리는 셈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준 재산의 덫입니다. 내 재산 자식한테 다 줬으니 나는 이제 빈털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증여해도 정부는 그 돈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유령 재산처럼 최대 10년 이상 어르신 재산으로 따라다녀요.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향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류상으로는 집 있는 부자로 남아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땀 흘려번 돈의 함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땀 흘려번 돈도 종류에 따라 운명이 갈려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4대 보험 적용되는 일은 월 11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돈으로 쳐주는 기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웬만큼 일에서는 탈락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업소득, 그러니까 3.3% 세금 떼는 일은 다릅니다. 식당 파출부, 단순 노무직 같은 일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110만 원 공제 혜택이 10원도 없어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연금 탈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자녀 용돈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고마운 마음에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로 용돈을 보내주시나요? 그 규칙적인 돈이 정기소득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보다는 필요하실 때 날짜와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비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지뢰밭을 보니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내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기초연금 사수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를 탓하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몇 가지 핵심 행동만으로도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1단계, 주민센터 가기 전에 복지로 모의 계산부터 하세요. 무작정 주민센터부터 찾아가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총알도 없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방문하시기 전에 자녀에게 부탁해서라도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 계산기로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로 나오는지, 탈락한다면 무엇 때문에 탈락하는지 미리 알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2단계 1월 23일 통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하세요. 올해 첫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1월 23일 반드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작년 12월과 비교해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이라면 총액이 반드시 늘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금액이 그대로이거나 인상폭이 이상하다면 즉시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해서 이 마법의 문장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인데요. 1월에 입금된 금액에 올해 세계산법, 그러니까 기초연금 공제 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공무원이 어르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전산 내역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3단계, 과거에 탈락했어도 무조건 다시 신청하세요. 작년에 재산이 많아서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작년에는 부자여서 탈락했지만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4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재신청 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꿀팁 하나 드릴게요. 탈락하셨을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나중에 어르신이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나라에서 먼저 문자로 알려주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방문하실 곳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려울 때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줍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곳에 전화해서 이해 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르신, 돈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알아보고 챙기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흘린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 1월 23일 통장 확인, 새로운 소득 공제, 탈락했어도 무조건 재신청,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실천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